들어가서 못하고 있는 건데 그 1억 도라는 온도를 낮추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낮추기만 하면은 그거를 유명한 말로요. 이게 시사 용어입니다. 룸 템퍼러처 퓨전이라고 그래요. 퓨전. 퓨전은 융합을 말해요. 비슷한 단어가 핵 분열은 피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혼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룸 템퍼러처 퓨전이란 시사 용어가 있어요.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온, 실내 온도 핵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만일 1억 도가 아니라 여기서 만약 핵융합이 일어난다면 우리 에너지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저걸 먼저 개발해서 특허를 얻어내느냐, 그걸 가지고 한때 전 세계가 실제로 이 경쟁에 돌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항상 저것은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당장 몇 년 뒤에 실용화될 이게 몇 가지 기술 중에 뭐 스마트폰 같은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저 룸 템퍼러처 퓨전은 언젠가는 인류 역사를 바꿀 기술이 됩니다. 저거 비슷한 것이 또 하나가 초전도체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적겠습니다. 슈퍼 컨덕티비티. 이건 뭐냐면은 전도체라는 건 전기를 통하는 물체예요. 구리선 같은. 근데 이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는 전선이에요. 이건 뭐 이걸 발명하는 나라는 뭐 산유국가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 재밌는 게 퓨전은 핵융합은 고온에서 되고요. 초전도체는 저온에서 돼요. 예를 들어 영하 몇백 도에서는 돼요, 저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과학 행사 같은 데 가보면 뭐 이렇게 초전도체로 이렇게 뭐 공중에 띄워놓은 물체도 구경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저온에서만 되고 저것도 상온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기술을 상온으로 끌어올리거나 핵융합 기술을 상온으로 내릴 수 있으면 인류 문명은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 개발한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뭐 연구가 불가능한 거 같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발표를 안 하고 가만히 꾸준히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게 될 겁니다. 몇십 년 뒤에는. 초전도체는 모르죠. 당장 몇 년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기술들 뒤에는 결국 자연의 원리가 있는데 핵융합은 바로 인류가 궁극적으로 제일 궁금해했던 질문에 답하는 그 문제고 그것이 오늘날 에너지 문제를 그대로 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핵융합 하나는 분명하게 좀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수소 원자를 이렇게 그려요.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현재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입자는 이렇게 뭐 공처럼 축구공처럼 이렇게 탁구공처럼 이렇게 크기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일 가르치기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모식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가 양성자를 도는 걸 수소라고 합니다. 이게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가 두 개 붙은 걸 수소 분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수소는 수소 분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어야 핵융합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내는데 어떻게 이 수소 원자를 모아서 헬륨을 만드냐 헬륨 원자핵을 만드냐 이거예요.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려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가 두 개가 원자핵에 들어있고 전기는 없지만 중성자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가 두 개니까 전자도 두 개가 있어서 헬륨 원자는 멀리서 보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왜냐하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같은 합해서 0이 되니까 헬륨 원자 이렇게 그려요. 즉 20세기 가장 훌륭한 연금술은 수소 원자 핵을 갖다가 양성자를 갖다가 4개를 붙여서 저걸로 만들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중세 수많은 연금술사들이 금 만드는 법을 연구에다 실패했지만 현대 연금술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자, 바로 이 원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이라는 게 결국 양성자거든요. 양성자 4개를 합쳐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면 요 사이에 작은 질량 차이가 있어요.
그 질량 차이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으로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은 질량 m에다가 광속 c 제곱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그 작은 질량을 합쳐서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 바로 현재를 좌우하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수소폭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과학기술은 아유 위험한 거 우리가 알면 알수록 판도라 상자를 건드리는 거 이렇게 오해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평화제로 이용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인류가 번영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과학이 이렇게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원리를 정확히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주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우주는 뭘로 되어 있냐면요. 거의 4분의 3이 수소예요. 수소 원자예요. 분자도 아니에요. 수소 원자입니다. 여기 지구만 지금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막 우리 몸은 탄소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우주에서 지구라는 건 아무런 비중이 없어요. 우주 전체는 저 많은 별과 뭐 성운, 성단은 다 4분의 3의 그 수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수소 원자들이 다 전자를 하나씩 데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변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다 우주 공간은 굉장히 온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들의 운동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상대적으로. 무슨 말이냐? 온도가 높아야 물이 끓어야 물 분자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수소 원자를 모아서 헬륨핵을 만들려면은 이 전자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자들이 이게 방해한다고요. 그 전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온도를 올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이 전자가 이제 원자에서 떨어져 나와요. 저 이온화 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자, 뭐 좀 어려운 어휘들이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어떻게 뭐 지금 최고 첨단 지식을 어떻게 전혀 어휘 없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우주 공간에서는 전자가 전부 떨어지게 됩니다. 저 온도가 몇 도냐? 우리 천체 물리학에서는 10,000도예요. 뭐 그냥 제가 편의상 섭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체 물리학에서는 절대 온도라는 온도를 쓰는데 숫자가 커지면 뭐 섭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섭씨 10,000도가 되면 우주 공간에서 수소 원자들이 전자를 다 뺏겨요. 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막 충돌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전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10,000도라는